네, 맘스 시사 6월 둘째 주죠? 예,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엄마, 김용민 PD와 아유. 신민정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 자리에 오래 앉아있네요. 오늘 오다가 생각하니까. 왜? 아, 글쎄요. 제가 단명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하고 있어서. 아유, 별 생각보다. 말씀도 하십니다. 예, 제가 어떻게든 한번 이 프로를 더 띄워보기 위해서 네. 분골쇄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분골쇄신을 아니, 색깔을 얹어가지고. 잘하고 계세요. 너무 네. 좋습니다. 예. 사실 지난 토요일에 금토로 해서 우리 아내가 예전에 아파트 같이 살던 엄마들 네. 셋하고 넷이서 애를 다 집에다 두고 여행을 갔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처음 찍으셨구나. 아니세요? 네? 처음 아이. 처음이지, 처음. 1박 2일. 돌아왔는데 6시간 동안 모닥불 피워놓고 네. 하다 보니까 돌아왔는데 어디서 뿔 장작 냄새. 냄새, 숯불 냄새가 막 나는 거야. 맛있는 냄새. 네. 맛있는 냄새. 이때 뭐 온몸에 배어가지고 온 거야. 6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걸 털다 보니까. 근데 이제 샤워를 하고 온몸을 다 씻었는데도 그 장작 냄새가 아, 그래요? 구수하게 또 전해지는 구수하게. 거예요. 네. 뭔가 생각나셨구나. 그 장작에서 여럿을 태웠을 겁니다. 말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물어봤지. 나는 얼마나 태웠냐. 네. 그랬더니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탔다. 활활 오래오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로 이제 남편 얘기를 하다가 아, 그렇죠. 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설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 다음날 제가 위장, 예. 대장 내시경을 했기 아. 때문에 정말 한밤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저 쉽지 대장 내시경 않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참 그게 해마다 고민이에요. 먹는 거가 참 힘들잖아요, 네. 그거를. 근데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10년 전에 할 때는 그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먹어야 했었고 네. 하루를 통으로 굶어야 되나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거진 지금도 한 3일 정도는 음식 조절을 네.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카스테라만 먹어라 뭐 그렇게 안 되면 나와. 우리 국만 먹어야 되고 막. 김미화 누님이 아주 꿀팁을 주셔가지고 물에다가 그 약 섞어서 먹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포카리 스웨트하고 섞어서 먹으라고. 그 어떤 분이 사이다랑 말을 섞어서 먹으면 빨리 끝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포카리 스웨트 섞어서 먹어도 괜찮나요? 그렇지. 그거는 또 금방 또 이제 몸에 젖으니까. 이온 하여튼 음료가 꿀팁이네요. 아직 뭐 그런 거 안 해보셨죠? 네, 저는 아직 대장은 여기는 아직 40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대장이 안 좋아서 몇 번 해봤는데 진짜 고생을 하더라고요. 고생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그거 수면 없이도 했었어요. 수면 없이도 네. 입 벌리고 그냥 쑤셔놓고. 저희 위에 선배님들 수면 없이도 하셨어요. 전 위내시경은 병원에 여러 번 실려가가지고 그냥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대장 내시경은 그냥 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자, 뭐 하여간 그 넷이 모여가지고 남편 뒷담화를 까는데 이게 설사도 나오고 귀에서 뭐가 자꾸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귀에서 귀가 아프고. 근데 막. 아무리 다정한 남편도 거기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봤을 그래요. 때는. 뭐 온갖 얘기를 다 모양이더만 잠자리 얘기까지다. 남자분들은 안 하세요? 예? 남자분들끼리 이제 뭐 모이면.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하죠. 네. 대외적으로 안 한다고 하죠. 유희열 씨가 나이 들면 제일 슬픈 게 그 시시껄렁한 얘기할 친구가 없는 게 제일 슬프대요. 그렇긴 해요. 네. 지금 당장 오늘 밤에 만날 친구가 없어. 소개월절 혹은 수주 전에 약속 잡고 만나야 그렇죠. 만나는 친구만 있는 거지. 뭐.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또래도 다 애 키워서 약속을 잡으려면 11시부터 2시 사이에 만나서 하원 전에 빨리 파야 됩니다. 저는 카톡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아이들이 하원하는 집중 시간에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렇지, 답이 그렇지. 없어요. 다 네. 먹죠. 그래서 밤 10시쯤 애가 잔다. 네, 육퇴 후에. 정독했어. 알았어. 이렇게 할게. 뭐 이러죠. 그래서 보통 이게 무슨 비둘기에다가 이거 메시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카톡인데 읽는데 6시간, 뭐 다 보는데 10시간 막 이렇습니다. 근데 참 좋더라고. 그래서 친한 엄마들끼리 그럼요. 애들 딱 두고 어디 한번 1박 2일 정도만 여행 가도 어마어마하게 붐업이 돼서 왔어요. 그럼요. 취업이 돼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스트레스 다 괜찮으셨어요? 아이들을 혼자 다 보셨는데. 아니 정말 설사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뭐 먹든 자든 나에간 지금 내가 그 코가 석자기 때문에. 근데 참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 내일 아주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거 맞습니다. 백신을. 그러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아무튼 뭐 얀센인가? 모르겠어요. 야생? 오. 아니 뭐 한 번 맞으면은 아스트라제네카도 한 90% 된다면서요. 네, 뭐 네. 1차만 맞아도 어느 네. 정도 방어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뽀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온갖 이유를 들어서 뽀뽀를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심지어는 아니 미중 갈등이 왜 뽀뽀를 안 할 이유가 됩니까? 미중 갈등 얘기 나왔고요. 코로나 그 이전에는 미중 갈등 얘기 나왔어요. 미중 갈등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뭐가 또 나왔더라. 슬픈 일 있으면 슬픈 일인데요. 지금 이럴 때냐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데요. 지금 이럴 때냐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 거부를 했었는데 이제 네.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셨는데 이틀을 조금 몸살을 앓으셨나 봐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타이레놀을 2알씩 2번? 아, 타이레놀. 예, 오. 그거를 먹으니까 금세 가라앉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몸살처럼 하셔도 좀 맞으시고 나면 마음이 조금 그래요. 그쵸. 당연하죠. 예, 안심이 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맞으셨는데 어머님이 알러지가 여러 가지 있으셔가지고 사실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괜찮으셨다고 한 이틀 정도 두드려 맞은 것 같았다. 저희 그래요? 아버지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저 코로나 확진되고 한 이틀 정도 근육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몸살이랑 비슷합니까? 그냥? 몸살이야, 몸살 한마디로 해서. 아, 이게 그냥 통상 열나고 기침한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겠지 싶었는데 가서 검사 받으니까 확진이라고 나왔던 거예요. 근육통 한 이틀 앓고 말았어요. 그 일은 뭐 아무 증상도 없었고. 예. 아무래도 9월까지는 1차 접종이 그래도 한 3,5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올 추석은 마스크는 좀 벗고 야외에서라도 그럼. 야외보다는 예. 훨씬 땡겨질 것 같아요. 예. 예. 어젠가 저희 딸내미가 통통한 거로 저희 주말에 어떻게든 좀 걷게 하려고 멀리 걸어 다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이 마포인데 명동에서 이제 걸어오는 걸 줬고는 뭐 물건을 사줬어요. 오. 먹여가지고 이제 명동에서 출발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덥죠. 그렇지. 어제 속으로 덥어요. 밖에서만이라도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얘기했어요. 티저 옆에 마스크를 만약 밖에서 벗을 수 있으면 자기 실내 안 들어갈 거라. 어. 그래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좀 벗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아, 생각 참 많이 맞아요. 들어요. 더워지잖아요. 네, 너무 더워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갈 때 반드시 도장 찍어서 이거 제대로 찾는지 그리고 중간에 벗거나 그러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계속 그 지도하는 것도 다 일이라고. 그래도 그 아이들은 약속을 너무 잘 지킵니다. 그렇지. 잘 지키죠. 힘을 어른들이 시킨 안 대로 지키죠, 너무 어른들이. 잘하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어제 해운대 해수욕장에 노마스크 하신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어허.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 약속을 잘 지키니까 오히려 제 생각엔 건강해서이기도 하지만 약속을 잘 지켜서 좀 덜 걸리는 게 아닌가. 그럼. 주로 부모님들이 확진이 되셔서 아이들한테 감염시키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 꼬마들을 보면 참 대견해 보여요. 경기도 광주시인가요? 이제 인원 제한이 풀렸다고 보도가 됐는데 와 만날 수 있어요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요. 할아버지도 같이 만나서 식사할 수 있고 다들 아, 그러니까요. 이 부모님만 좀 마음대로 뵐 수 있어. 저번에 보니 요양병원에서 1년 반 만에 만났는데 그러니까요. 부부가 1년 반에 만난 경우도 아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요양병원에 아, 계시니까. 그렇지. 근데 그 영상을 보신 남자분들이 저한테 다 너무 마음이 찡했다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편찮으셔서 남편분이 이제 1년 반 만에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찡했다고 저한테. 그리고 요양병원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은 데 계신 분들은 2분 중에 한 분만 맞으셔도 이제 면회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요. 건강하신 아유. 분이 맞으시면 온 국민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 고생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30만 원 정도 지금 얘기를 30만 원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5천만에게 10만 원씩 얼마예요? 15조 5조야 5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참 돈 계산이 좀 아이고, 100만 원만 5천만 넘어가면 원. 잘안 왜 되거든요. 사는 나도 거면. 누군가 얘기해줘가지고 아 그렇게 계산하면 쉽겠구나. 10만 원씩 5천만 5조. 예. 그러면은 30만 원이면 15조? 15조. 네. 15조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2차 때인가 3차 때인가 그때 선별 지급할 때 그때 네. 들어갔던 돈이 8조예요. 아, 그래요? 저 이렇게 저렇게 1인당 15만 원씩 줘도 되는 돈이었다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또 예. 기재부에서 망해가는 기업들한테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15조 절대 많은 거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설명을 잘하십니까? 망해가는 기업들한테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 막 저기 확 와닿네. 대기업, 금융기업, 은행이죠. 이런 데다가 팍팍 쏘느라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드릴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선별 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서류 요건 안 갖추면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급 지원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저는 그 얘기 중에 제일 분노했던 게 뭐였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받은 사람은 줄 돈 토해내야 된다 이런 그런 경우도 얘기를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상황을 왜 저렇게 파악하고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손실보상금은 제대로 파악은 된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자기들이 거기 왜 앉아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기재부가 뭡니까? 국가 살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필요한 돈을 풀고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이제 주인이고 그도 그럴 것이 선출된 권력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이런 그 늘공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공들이 지금 선출된 권력을 능멸하면서 직을 걸고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조선 고구마사에서 아주 재밌게 풍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최정보 총리 홍남 근입니다. 허락을 받으셨냐고 계속 깐족거리는데. 우리 아. 오피아도 허락 받으셔야 할 텐데. 비슷해. 홍남기하고. 아, 비슷해.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오늘 그 최백은 교수님이 이제 방송 중에 얘기하셨는데 네. 그 양반은 정말 대단한 모피아들의 천적입니다. 우리 저 최백은 교수님 말씀은 온누리 상품권 아시죠? 온누리 상품권. 네, 네. 이게 지역 화폐하고 달라요. 네. 네, 맞아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저만 쓸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국 어디서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요 뭐 주관사의 대표가 모피아 낙하산이라고 하더만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역 화폐가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 쪽으로 결정이 되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화폐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네. 아, 그래서. 평등상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기재부하고 유관한 그런 기관에서 지역 화폐 효능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보고서 낸 적 보고서를 있죠. 냈잖아요. 네. 딱 그게 그런 맥락이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싫어하는 기재부는 실상은 그 돈을 아껴두느냐 아니야. 그건 말씀하신 아니에요? 대로 대기업 그리고 금융기업에다가 팍팍 쏩니다. 그럼 왜냐? 안 되죠. 그 사람들이. 금융기업에도 누가 가 있습니까? 모피아들이 가 모피아들이 있죠. 또 가 있지. 지금 이자들은 모피아를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아 역시 우리 홍남기 부총리 돈 사람 아껴 참 쓰는 줄 멋있다. 알았는데 그건 정말 아니었군요. 그 국간직이로서 네. 국민들이 좀 고생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나라의 국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실상은 그게 아니야. 다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쓸 곳에 모피아들만은- 쓰는 게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네.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이 필요할 때 네. 그때 쓸 때를 판단해서 써야지 일부에게 몰아주는 그런 식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 선별 지급하면은 대상 고르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데 아니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면은 바로 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민 누가 선별합니까? 그 선별 기준에서 탈락하신 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아요. 주변에 가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장학금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장학금 뭐 그냥 교학처에서 연락이 옵니까? 이번에 장학금 받아야지. 너 대상이 됐어. 몇 월 며칠까지 가져가. 아이고. 이럽니까? 아니죠. 않죠. 서류 절대 만들어 다 그렇지 신청해야 않죠. 되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자기가 받아야 될 이유, 설명해. 심지어 그렇죠. 가난까지 증명해 가면서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그 꼴이에요, 사실은. 왜 그래야 돼? 그냥 등록금 깎으면 될 거 아니야. 시원하게. 모든 학생들 다 등록금 깎으면 이만한 비유가 없을 겁니다. 이만한 그러네요. 비유가 없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아껴 쓰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 모피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전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에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받는데 아마 재정 관련한 그런 네. 국장일 거예요. 딱 보여주더니 단체장한테 이거는 이제 단체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고 요거는 쓰실 수 없는 돈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말이 됩니까? 그 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쓸 수 없는 돈과 쓸 수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는 건데 그렇죠. 네가 아무리 사업을 세워도 쓸 수 없는 돈이 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거는 자기들이 써야 되는 돈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 이 단체장이 취업 벌려라 하고 그냥 다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복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러면 누군지 알 것 아무도 같네요. 모르겠지? 네. 좀 전에 잠깐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복지. 취업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아, 그래요. 예. 오늘 빵 뭐래, 냄새가 아, 그래요. 진짜 이거 먼저 좋아하는 하시면 안 될까요? 이거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가시죠. 저 빵 좋아하시나? 저 빵 굉장히 좋아합니다. 빵순이구나. 네. 그리고 그래요. 이게 버터 냄새가 빵 아이고. 냄새는 아, 멀리서도 네, 다. 죽여준다. 내가 지금 점심을 하고 폭식을 하고 왔는데 네. 다시 입에 침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신민정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그건 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디저트 빵 들어갈 매워? 배는 아, 분리가 그럼요. 돼 예. 있습니다. 예. 자, 빵준서의 미니 크로아상 생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생지로 있는. 가요. 네. 요 네, 앞에. 생지 오. 오예요. 생지 상태로 가서 오븐에다 넣거나 전자레인지도 돌립니까? 에어프라이어랑 에어프라이기. 오븐에. 오븐에. 근데 요즘 오븐에다가. 에어프라이어 다 있으시니까 네, 그죠? 에어프라이어. 예. 그래요. 아니 우리 김용민 닷컴은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였는데 이건 또 저 오븐으로 가져야 되는군요. 네. 자, 빵준서 미니 크로아상 생지 겉바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크루아상 생지. 말씀드린 대로 빵의 재료를 반죽해서 냉동시켜가지고 나온 제품을 생지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 제11대 제과 명장의 최고급 재료와 최고의 기술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비교해 주세요. 빵준석 크루아상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첫째, 오랜 연구로 완성한 4종류의 밀가루의 절묘한 블렌딩으로 겉과 속의 바삭함, 촉촉함, 풍미가 다릅니다. 단언컨대 프랑스 현지의 맛과 신선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도저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랑스 가셔서 이거 먹어보고 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먹어보고. 그렇지, 근데 그렇지. 프랑스에서 파리바게트가 그렇게 잘 된다고. 아, 그래요? 저는 파리에 충격적인 파리바게트 소식을. 생겼대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파리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겼어요. 이번에 지점이. 제가, 지점이 그래요? 생겼어요. 네, 몇 그래서 년 제가 전에. 와. 근데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배신감을 엄청 느꼈어요. 뉴욕 제가는 왜 뉴욕에 안 가나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 못 갔나 봐요. 네, 코로나 그래요? 때문에. 예. 자, 20년 동안 키워온 천연 발효종 르방을 사용합니다. 르방. 천연 발효종 르방은 유명 베이커리 셰프들이 선호하는 발효종입니다. 소화가 아주 잘 돼서 속이 편안합니다. 셋째, 빵준석 크루아상은 유지방 함량이 무려 20%인 프랑스산 최고급 버터만을 사용합니다. 빵준석 크루아상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은 바로 최고급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공장형 대량 생산이 아니라 하나하나 수제로 정성껏 만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급속히 냉동된 크루아상 생지에 트레이에 담아서 엉겨붙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예쁘게 홈베이킹이 또 가능해요. 자, 조리가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170도로 15분, 가정용 오븐에서는 190도로 20분이면 완성됩니다. 굽기 전에 10분 내지 20분 정도 자연 해동 후에 구우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건 제과점 같은 데 가서 다 이제 구워진. 온기가 사라지고 네. 굳은 채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오븐에서 내 에어프라이어에서 열자마자 그 뜨끈뜨끈한 빵이 나와서 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환장합니다. 자,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생지 한 팩 360g 16,900원이 되겠고 두 팩의 경우는 당연히 33,000원 가까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26,900원. 두 무려 20%나 많이 싸네요. 예. 20%면 제공합니다. 네. 자,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무조건 두 팩을 추천합니다.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두 팩 패키지가 훨씬 저렴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맛있어서 한 팩으로는 모자랄 거예요. 네. 유영민닷컴에서 빵준서 크루아상을 배송비도 없는 어머.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기서 또 배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생지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남현진 씨의 머리카락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들어왔는데 여기 스태프분께서 정말 맛있다고 저는 이 빵 명장이 만드셔 정말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벌써 먹었어요. 벌써 먹었어요. 먹어도 될까요? 네. 야, 이거 언제 구운 거예요? 방금 구운 거예요? 여기서 구웠어요, 여기서. 아 진짜 안에 촉촉하네요. 와 맛있네요 진짜. 아메리카노가 엄청 땡기네.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 안에다가 만두 소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그런 빵도 있을걸요? 그리고 뭐 김치 만두소도 넣고 그래서 요 가운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베이컨이랑 치즈랑 양상찬장 딱 넣고 크로와상 충분히 되죠. 아침에 그렇게 드셔도 되겠네. 지금 크로플이라고 크로와상 위에다가 와플처럼 이렇게 찍는 그게 유행이거든요. 제가 그 와플 그 기계가 있는데 이걸 딱 넣고 그 위에 해가지고 먹으면은 남현지 씨 머리카락은 농담이었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오해하실라. 우리나라가 빨리 좀 선진국이 돼서 이런 농담을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제빵이라고 그래서 드시다가 손톱이 씹혀도 이해하시라. 수제니까. 그런 농담을 해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다 보면은 농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한해집니다. 김병민 PD가 진짜 SNL 같은 걸 하셨어야 되는데 수위를 넘나들면서 프랑스에서 태어나셨어야 된다. 프랑스에서 정말 프랑스 태어나시면 하실 거 많았을 거예요. 마크롱을 상대로 해서. 프랑스에서 풍자와 해악의 어떤 네. 아이콘으로 그쵸? 새 인생을 시작해 보시는 게 나는 SNL 충분히 하셔서
원고도 본인이 다 쓰시고. 일단 조선 고구마사를 조금 더 투자해서 이제 제작진이 들어간다면 KBS에서 대하 사극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료 결제이고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조선고구마사 제작비 지원 받아서 하면 어떨까. 맘스 시사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저는 크로아상 잘 안 먹거든요. 어. 왜냐하면 겉에가 너무 딱딱하고 자꾸 바스러져가지고. 이유 바스라지지 사실은. 예, 근데 이거는 안 바스러지네요. 이게 구운 지 얼마 안 돼서 안에가 촉촉해서 그런가 봐요. 먹다 보면 막 날리니까 저는 저는 크로아상. 크로아상 좋아해서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게 여기 보니까 맛있네요. 최고급 버터 에르메스 버터가 있더라고요. 버터계 에르메스. 아, 이거 하나에 엄청 비싼 그걸로 음식을 하면 그렇게 맛있대요. 버터가 그렇게 중요하고. 맛있네요. 아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이거 먹으니까 우리 딸내미 표정이 생각나요. 음. 멀리서 식용유에 뭘 구울 때랑 음. 맛있는 버터에 뭘 구우면 풍미가 다르잖아요. 머리도 막 산발, 곱슬머리예요. 산발해서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막 이런 표정으로. 이게 또 좋네. 아이들 깨울 때. 아이들 깨우는 게 1인 분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버터 냄새를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럼. 그냥 식용유 이렇게 뭐 구울 때랑 버터 구우면 그 고소한 냄새 멀리까지 가잖아요. 야채를 구워도 기어 나와요 이렇게. 제가 방금 야채를. 스튜디오 들어올 때도 와, 이 은은하게 퍼진 이 버터 맛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넓고 맛있는 건 많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근데. 그래요. 아유. 우리 그 4명의 아줌마들 언제 한번 이 빵을 생지로 한번 대접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줌마들. 중계를 듣고 싶네요. 네 분이서 하신 말씀을 그 이후에 왜 들으면 리얼리티 쇼 같은 거 하면 마이크 채워놓고 밖에서 듣잖아요. 네. 19금에 올라갔다가 39분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꼴사 나와가지고 조국 장관께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응, 책 나왔다고. 네.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이 책을 보내줄 거라고 얘기했더니 잘 받으라고. 아내가 갑자기 진짜 조국이 보내? 그러는 거야. 조국이 보낸다. 어디 보낸다고 그랬더라. 평원함으로 본다고 그랬나?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랬나? 주소를 정확하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기했지.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저쪽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그게 도착했냐고. 조국 장관 책이. 네, 정말 너무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정말. 응? 이 외모지상주의. 이게 너무 폐해가 심각합니다. 만연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응? 만연하면. 근데 남자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렇지 내가 않습니까? 책을 냈으면은 뭐 들춰라도 봐야 되는데 책 많이 냈거든요. 그쵸. 내 책은 거들떠도 안 봤어, 지금까지. 응? 우리 남편도 제가 쓴 책을 보지 않습니다. 야, 그것도 심지어는 또 결국에는 우리 집이 아니라 평원함으로 갔는데 아, 네. 평원나무 사무실에 있는 우리 여직원들이 네. 우편 겉봉에 조국하고 전화번호가 있었던 거야. 아,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네. 다 입력하고. 전화하실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전화번호를 네, 전화번호가 이게 있어가지고 그 조국이냐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분이냐고? 네. 이야, 참 아, 이게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었고. 제가 네. 저장하겠습니다. PD님 건. 김엄마 건 제가. 아, 제가. 네, 아, 우리 우리가. 저 신민정 평론가도 그때 계셨었는데 네. 우리 저 벙커원 교회에 우리 교우들하고 김호준 총수 어머니 네. 상가집 갔는데 정우성 씨가 온 거야. 실물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제 주변의 연예부 기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자기가 본 남자 중에 가장 멋있었다는 여자 기자들이 제일 많았던 배우가 정우성 씨입니다. 아, 이제 이 우리 여성 동지들 눈을 봤는데 눈이 호수도 많이 없다. 저기 끝에 대각선 끝에 앉았었거든요. 그렇게 가장 아련한 큰 표정으로 돌에서. 말씀 주시고. 근데 저 끝에 앉았는데도 후광이 이렇게 납니다. 후광이 난다는 말을 저는 실감한 적이 없고 저는 사실 예수님 정우성 머리 뒤에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네. 성인들 뒤에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제가 아는 여자 기자분들 설명에 의하면 정우성 씨가 잘생기기도 그렇게 잘생겼는데 매너가. 아이, 그럼.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인터뷰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러면 음식을 다 집어주고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잊을 수가 없다고. 그때도 이제 식사하시는데 계속 이제 팬들이 가서 팬들 아니죠 이제 조문객들이 가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다 일일이 인사를. 네, 그래서 너무 매너가 좋아서 얼굴만큼이나 또. 그 예전에 배우 중에 이상훈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수 말고 네. 배우 이상훈 씨. 네. 이상훈 씨가 이쪽에 앉고 내가 이쪽에 뒤에 앉았고 네. 앞에 기자였던 것 같아, 여성 네. 기자. 그 내 앞에는 또 누가 있었고. 그 내가 그 여기자를 봤잖아. 네. 야, 진짜 이 눈에서
막 그냥 우주가 돌아가 우주가. 이거 보면서 다시 태어나야겠다. 저도 그런 직업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갓집에서 이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막 서로 막 어떡하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들고 앞치마를 제가 두를 뻔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가끔 요즘에 트롯 영웅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거의 뭐 네, 가서 밥을 해주고 싶으시다고 자꾸 어머님들의 애정 표현 좀 이 나누시더라고요. 방송국 앵커를 하셨는데 우리 이현주 앵커가 네. 막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뭐 이봉규 이런 인간들만 만나니 뭐 실속도 없이 그냥 뭐 그렇잖아요. 아니 그 비슷한 사람이라도 만나봤어요? 정우성 비슷한 사람. 정우성 씨 비슷한 사람? 저는 제가 어릴 때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신해철 씨였는데 제가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인터뷰를 단독 인터뷰를 할 일이 있었어요. 저의 우상이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정말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소원성취했습니다.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멋있었던 분이 신해철 씨였어요. 신해철. 네, 그것도 멋있었어. 박경철 원장님이랑 토크쇼를 하면서 그냥 그분은 인터뷰할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말씀하신 대로 주로 뭐 평론가분들. 이봉규 뭐 이런 인간들 실속도 없이 신혜식 뭐 이런 현재 씨도 있었습니다. 네. 인생에 애기 낀 거야 애기 꼈어. 근데 그런 인간들하고 아이고 배야. 네. 그때 2부에서는 김성수 형 나오는데 네. 시사평론계에 계신 분들 보면서 성수 형은 좀 다릅니다. 이 문화로 좀 특화되신 분이고. 네, 저는 이제 문화평론가로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네, 그렇죠. 네. 그 형이 이제 좀 좋은 분이고. 근데 참 평론은 많이 하는데 평론은 또 말도 많이 하시고. 근데 결국 머리에는 별로 남는 게 없는. 그것도 기술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도 기술이야.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멘트를 하면은 그 족쇄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시간은 아주 훌륭하게 때워주는. 네. 실비 평론가. 실비 평론가. 실비 평론가. 네. 네. 쓴 만큼 받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실비 평론가요? 어.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하나만 한 평론. 미스터 최? 미스터 최 들으시면 화내실 텐데. 아니야, 미스터 최, 그 아주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 오빠는 화 안 내실 수도 있어요. 예. 밥 먹자고 2달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 얼굴 못 봤네요. 그 전에 한번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팟캐스트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네. 상암동에서 네. 또 게스트 한 명이 펑크가 났어요. 그럼 굉장히 전력이 크게 쪼그라들거든. 네. 그래서 이제 상암동에서 누비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평론가들 다 연락했는데 다들 뭐 이미 상암동을 빠져나왔다느니 뭐 오늘은 거기 안 간다느니 뭐 오늘 병원에서 진단받는다느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영일 형한테 네. 전화를 했더니 지금 막 광화문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접었지. 야, 최영일이 안 된다면은 안 되는 거다. 그 형으로 끝났다 이제. 그러면 최영일, 김성수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성수 형이 은근히 그게 또 고정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한번 보게. 네. 한번 보게. 또 재밌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자, 오늘은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이 제가 업이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면서 이거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는 진짜 메가톤급 사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 조치가 안 되고 있었을까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뉴스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진짜 보도돼야 될 부분들은 이제 구조가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요. 자극적인 보도 내용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가 변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기사는 많이 없습니다. 여군 중사. 네, 여군 공군 부사관이죠. 네. 예.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혼인 신고하던 날에 그렇게 네, 혼인 극단적 신고를 하고 선택하셨다고. 나서 더 슬픈 거는 자기가 마지막 순간을 촬영을 했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죽음으로써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피해자가 밝히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성추행이 3월 2일 날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가요 그 부대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뭐 네. 회식이나 이런 게 일절 금지가 하면 안 됐던 될 상황이었다고 때잖아요. 해요. 그런데 상사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야간 근무라도 바꿔서 꼭 나와라 라고 해서 막상 가봤더니 이게 무슨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상사 지인의 개업 축하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아니, 상사 지인의 개업. 네. 그러니까 공군 부사관끼리 뭐 회식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상사의 지인이 개업을 했으니까 축하하는 자리에 근무까지 바꿔서 나와라
라고 한 거죠. 콕 찍어가지고 네, 그분을 그렇죠. 이 돌아가신 분을 아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가해자가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 뒷자리에서 같이 타서 성추행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냥 뭐 만진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한 정도의 성추행이 실제로 벌어졌고, 정말 기가 막힌 건 앞자리에서 후임 부사관이 운전 중이었어요. 목격자 그런데 있었던 지금 거잖아요. 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이 이중사가 차문을 박차고 내려서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잘하셨네. 그런데 이 신고하고 있는 와중에도 가해자가 따라오면서 숙소까지 따라오면서 신고할 테면 신고해보라고 비웃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회식을 주도했던 상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이제 합의해라라고 계속 회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신고를 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시 분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야, 이거 그리고 어떻게- 나서 계속 2차, 3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 가해자가 나 죽어버리겠다, 이거 없던 일로 봐주지 않으면 이라고 계속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가해자의 아버지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압박을 가해자의 합니다. 아버지가 네. 문자를 보냈다고요? 우리 아들이 이건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가해자와 되나요, 피해자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일단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분리가 되는 조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일단 신고를 한 피해자가 너무나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하자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전출 보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군대는 어디를 가든지 다 상관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전출을 간 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왕따를 더 당하고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 심지어는 이 부대 안에서 이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증언도 다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관심병사다. 얘가 지금 피해를 당해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관심병사야. 제 정신 똑바로 차리게 실제로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 쏙 빠지게 해야 된다. 얘를 잘 관리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넘어갈 하고. 수 있는 일을 문제 제기한 유별난 여자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관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상관들도 이게 일이 크게 벌어지면은 자기들한테 불이익으로 책임져야 돌아오는 되니까. 거라니까 정기 인사에 일종의 어떤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집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 약혼자도 군인인데요. 약혼자도 불러서 너 이제 정기 인사 코앞인데 이렇게 할 거냐고 압박을 한 거죠. 약혼? 결혼 혼인 신고한 미친놈들이 남편이죠, 많았네. 지금으로는. 그분은 이제 이거 지금 2차 가해다라고 하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기 인사를 들먹거리면서 대대장 밑에 있는 쪽에서 차단을 시켜서 결국엔 대대장까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 약혼자가 신고한 내용이. 어머. 근데 이게 지금 3월 2일에 발생된 사건이고 바로 즉시 신고가 들어갔는데 4월 7일이 돼서야 군사경찰 20비행단에 있던 달 만에. 군사경찰이 한 달 5일, 한 달 3일 정도 지난 이후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제서야 한 달에 그거. 지나서야 경찰에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을 넘겼네요. 3월 5일에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해요. 그런데 보름이 지난 이후에야 피해자 조사를 합니다. 보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20일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사건 발생 한 달이 훌쩍 넘어가서 군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를 하고요. 그럼 그간에 가해자는 모든 증거를 없앴을 거 아니에요. 또 이제 회유할 시간을 충분히 벌었어요. 증거 계속 없이 그리고 수도 이 있고. 피해자는 계속 따돌림과 괴롭힘을 계속 당했던 거죠. 뭐 회유, 압박. 그런데 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은 제대로 했느냐? 검찰의 대응이 더 엉망입니다. 사건을 넘겨받고도 2달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안 합니다. 수사를 뭉갠 거예요. 그리고 5월 31일 날 처음으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이중사가 5월 22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확인이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피의자를 소환을 한 겁니다. 아, 가해자를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처음. 한 달 반,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2달 가까이 피의자 조사도 없다가 피해자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부른 거예요. 가해자를 불러가지고. 네, 그제서야 가해자를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공군검찰이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주변인들이나 이제 사건 관계한 사람들하고 이제 휴대전화로 이게 사건 모말을 위해서 했던 것들 다 삭제할 수 있으니까 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달라고 해서 발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압수가 된 거는 이 압수 영장이 나온 뒤로부터 9일 뒤입니다. 아 왜요? 9일이면요, 이 핸드폰으로 지울 수 있는 모든 다 지울 수 맞출 있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가해자에게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자기들 인사고과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덮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결국엔 또 군 검찰 다 여기 있는 이 상사들하고 다 연결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견제받지 않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검찰의 행포와 비슷한 일들이, 아니면 똑같은 일들이
군 검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군은 더 조직적인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사실 때문에 외부와는 피해자가 거의 살아남을 있으니까.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철저히 조사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별 4개 군인 출신입니다. 이 공군에게서 벌어진 사건을 공군에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처음에는. 말이 그러다가 안 이 되는 거 국방부 아닌가요? 장관이 한 10시간 만에 욕을 잔뜩 먹고 군 합동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사실 다 한식부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선배가 인사국가가 내 후배가 불리해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아는 사이인 게 다 이 안에서 한 식구끼리 서로 다 내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일로 사망한 여군이 또 있더라고요. 네, 13년, 그래서 그때 17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매뉴얼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일 수 있는 게 한 번이라도 이제 그런 일로 걸리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신민정 평론가의 설명처럼 서로 야 이렇게 하면 얘 옷 벗어야 되는데 얘 가장인데 네가 입만 좀 다물어주면 지나가는 일 아니 이런 식이 그쵸.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전우회를 다 해치는 네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 부대 전체 전우회를 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공식적인 신고 절차가 있고 또 상담 창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실제로 느끼는 여성 군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라는 게 이제 현직 여성 군인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이중사님은 지금 있는 이 체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장 강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신고하신- 시스템을 다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제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제도적인 면을 다 활용해서 가장 강한 대응을 했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를 못한 거죠. 그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전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이중사 분의 국선 변호인? 네, 맞아요. 그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체? 실제로 피해자 조사를 받는데도 동행하지 않았고요. 아니 그러려면 변호인을 왜 선임하냐고요. 이게 군 안에서 이 군 검찰과 네. 국선 변호인이 한 사무실을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 군사 법원 그리고 이 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군사 사법 체계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체계인 거예요. 아니 근데 국선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같은 사무실을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선 변호인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실제 성폭력 사례에서 별로 없고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전화통화 2번 정도? 그리고 아버님이 이분을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조건 체념하라는 식으로 그리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답변도 며칠 있다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 기소하고 자기들끼리 무마하는 이런 문화가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죽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 군 당국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뭐 또 다른 사례도 엄청 많아요. 이걸 다 이야기하자면 정말 밤이 새도 다 이야기를 못할 텐데요. 일단은 솜방망이 처벌. 아까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옷 벗는 거 외에 제대로 처벌되는 경우는 진짜 일어나는 사건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 정도 동안의 처벌 결과만 살펴보더라도요.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벌금형 대부분 이런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아휴. 그러니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네,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서 이 성폭력 엄벌에 사건에서 처음에는 한 엄두가 나지 않아요. 난 이랬다가 완전히 망한다. 끝장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처벌이 이렇게 가벼우면은 응. 물론 그 처벌도 사실 좀 당하는 입장에서는 큰 처벌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이고 내가 죽는 길은 아니구나라는 그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범죄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끝장이 나는 이거는 완전히 나는 군 생활은 종친다는 그런 확실한 뭔가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은 제발 재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수상한 게 그 가해자분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쫓아오면서 뭐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전에도 그 비슷한 일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봐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던 것 그렇게 같다는 해서 생각이 이제 좀 들어요. 성공해가지고. 물론 이건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분의 어머님 증언하시기로는 처음 있었던 일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 돌아가신 분에게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일들이 또 있었다? 뭐 잠깐 얘기하자라고 다시 차에 불러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또 동일한 사건에서? 네. 어. 이 사람이 뭘 믿고 이렇게 신고해봐라라고 하냐면 파면과 해임되는 수준이 이 성폭력 관계 징계 처분 전체 중에서 7%입니다.
그리고 일반 법원에서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나 이런 선고유예를 내리는 게 일반 법원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10배 이상 선고유예로 판결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김용인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까 무마하고 이번에도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네요. 또 알게 모르게 그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미 그냥 처벌 없이 넘어갔기 간 사례들이 때문에 있으니까 나라고 뭐 또 그렇게 면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는 잘못된 신호를 또 가졌던 게 아닌가. 잘못하면 근데 처벌받는 게 아니고 재수 없으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죠.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다. 뭐 국방장관이 유난스러운 애 만나면 그런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 거죠. 이게 셀프 수사하는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강력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서로 연결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 문제에서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매번 죽을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프 수사하는 모순이 해결돼야 제대로 된 조사부터 시작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놓고 회유하고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 검사 수사를 그래서 검찰이 할 수 없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네,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이런 군내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군 지휘부의 이 지시와 명령 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하지 못하게. 그래야 되죠. 외부 기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뭐 그렇죠. 국방부의 한 기관으로 바로 이게 특별하게 수사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지금 누구한테 신고해서 누가 알고 누가 알고. 지휘체계 라인에 있으면 네. 다 책임져야 되니까 본인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군 장성 진급 비리 수사가 있었어요. 네. 군 내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군 검찰이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남재준이었어. 나중에 이제 국정원장 했던 네, 남재준. 네. 그때 군 검찰 검사한 사람이 야 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육군 본부를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아, 네. 그랬더니 남재준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설마 내가 육참총장인데 그렇죠. 누가 나를 육참총장은 계엄 상황에서는 대통령급이에요. 네. 누가 나를 근데 이제 쳐들어오니까 네. 어떻게 했느냐 관련한 서류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검사가 말이에요 밖에서 똥 싸는 척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는 막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압수수색이 오면 말이야 사전에 보고를 냈어야지. 이 압수수색을 범죄자한테 하는데 뭐 어떻게 보고를 보고를 내. 해요? 예. 그냥 가는 거지. 네. 예,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이 현실의 벽을 넘진 못했어요. 남자준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아. 그 검사가 바로 최강욱이라고. 네. 최강욱이라고. 그리고 이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군대 내에서 동성끼리의 성폭행, 특히 상급자로부터의 성폭행을 너무 많이 당하는데 여성들은 신고도 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예. 동성으로부터 받은 성폭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 제대 이후의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힘들어. 주더라고요. 그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저렇게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군대 이후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얘기가 저는 저렇게까지 심각한가. 인격 살인이죠. 네, 그렇죠. 남자를 여자를 떠나서 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처벌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성 군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성 군인을 위해서도 모든 군인들을 필요한 위해서.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릇된 상사가 이 잘못된 권위 권력으로 말하자면은 위계와 폭력을 자신의 통해서 그렇죠. 그 이제 예. 부하를 괴롭힌 이거는 권력형 폭력입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남녀의 위계질- 문제가 아니에요. 위계 질서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적혀 그걸 있지도 없다고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게 군용법에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통계를 살펴볼수록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부사관급 신분, 그러니까 이제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4개의 계급이 네, 있는데 네. 이 중에서 하사의 성폭력 피해가 가장 높다고요. 80% 이상.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위계 질서에 의한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부사관이 3년이 기본이고요. 2년차 되는 해에 연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차 되는 해에 3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이 심사를 받아서 더 근무를 연장할 수 있고 5년째 근무할 때는 더 심사를 받아서 장기로 할 수 있게끔 연장 심사, 장기 심사가 있어요. 근데 장기 봉부 심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네.
취업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군대에서 소위 이제 말뚝을 박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너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되겠어? 너 이렇게 돼가지고 연장 되겠어? 하는 식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직 사원들한테 나쁘게 구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휘관의 추천이나 근무 평정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 않고는 자기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따돌림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자기 못해서. 받고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군을 떠나야 되는,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군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분이 사망하기 전에 전출간 부대, 네. 그러니까 옮겨간 부대의 상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엄청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자가격리했는데 PCR 검사도 안 받았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나 우리 부대에서 잘해봅시다 뭐 이런 그게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검사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쪼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못 살게 굴려고 네. 하는 의도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말들이 오갔다고 하잖아요. 꽉 잡아야 된다라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하러 반찬했는데 그것도 뭐라고 했다면서요. 네, 반차를 못 내게 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야, 이거 진짜, 이게 사실은 이 사안과는 무관하지만은 대통령의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대통령의 뜻하고 같아요? 아, 다르죠. 네, 다르죠 당연히. 당연히 인권을 중시하는 국군이기를 바라는 게 대통령의 뜻인데, 이거 완전히 밑바닥에선 개판 5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영정 사진을 그 국화꽃이 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저 사진을 저거 하라고 찍은 게 아닌데 왜 우리 딸 사진 옆에 저 국화꽃이 있냐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갔을 때도 지금 오면 뭐 하냐고, 우리 딸 살려낼 수도 없는데 지금 와서 뭐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보좌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큰 도움을 못 받았다면서요. 하태경 신원식. 네. 뭐 비서들이 까먹었다라고 전달을 이야기를- 못했다라고 설명을 네, 하긴 그렇게 했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하는데요. 있게 따로 있지, 그걸 까먹나?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사건을 까먹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 군내의 그런 범죄, 성범죄 포함해서 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수사기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헌병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군 경찰이죠. 네. 헌병이면 군 경찰인데 그 안에서도 이미 한 달 정도 지연이 됐고, 그리고 다 이 안에 결국에는 다 한 식구로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군인을 민간인이 조사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럼 군사법원이 없는- 이 사건을 민간 검찰한테 넘겨야 되는 저는 민간을 싶어요. 조사를 해야지 아까 완벽하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그렇지.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당장 이 군사법원 전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한다면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처럼 묵인될 수 있는 사건들, 성폭력 문제라던가 네. 이런 거는 이제 이관을 해서 네. 진행할 수 있게끔 이 기관이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기 복무 관련해서 이 상사들이 다 모든 전권을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랑 검사가 한 사무실에 쓰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피해자 있냐고요. 조사를 받는데 검사가 전화해서 알게 되는 이런 식의 법률 지원 자체도 문제예요. 있으나 마나 하는 이게 거죠. 조선시대에 네. 검사와 판사가 한 몸이었던 사또. 네, 사또. 사또 같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습니다. 또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내신 분의 마음은 또 어떨까. 아니 혼인신고 한 다음날 세상에. 대통령께서 찾아가가지고 또 네, 조문을 하셨다고 조문하셨- 하는데 네. 발본색원해서 여전은 다 묻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의 다 구속이 됐겠지. 네, 구속이 됐고 심지어는 그 회유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예전에 이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성추행을 하고 묻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다른 사람이 또 성추행을 한 거를 이 사람이 와서 회유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 여군의 역사가 70년입니다. 네. 70년 됐어요. 6.25. 7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뭐 이것뿐이었겠는가 하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예. 여군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똑같은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군들은 뭐 열애일 것 같고, 근데 똑같이 맨날 행정직만 할 것 네. 같은데 아니야. 똑같이 훈련 똑같이 받습니다. 17km 군장 메고 똑같은 거리 걸어 다니고, 키가 150이든 170이든 똑같이 그걸 메고 다 훈련을 똑같이 다 마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치되는 거는 다 항상 후방에서도 행정직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만 배치가 되고 또 생리하니까 너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월경 휴가를 쓰고 있는 군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 내가 여성으로서 열애된다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고 싶지 아이고, 않은 거예요. 세상에. 제가 아는 별 다셨던 여군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초창기에 원사, 하사 이런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약간 애 취급하면서 예, 누르려고 하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버텨야지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들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혹시 이러면 안 됩니까? 요즘 여성 징병제 얘기도 나오는데 네, 여군 남군을 좀 나누면 안 될까? 여군 남부를 나눠서 여성 특전사가 따로 있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수도방위 사령부 안에 독거미 부대라고 특전사 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이름이 있었거든요. 독거미야? 네, 독거미 부대. 독거미입니다. 어, 걸리면 무섭다. 그냥 죽습니다. 아, 예. 아니 그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분리해서 그 뭐 지금 시설을 개조하느라고 여성 징병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차라리 아예 그냥 새로운 시설을 만들고 네. 그래서 여군들이 이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차제에 또 정비를 해서 군내의 어떤 이런 폭력들, 범죄들, 뭐 남군 여군 가릴 것 없이 네, 그럼요. 그 별도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아주 엄벌에 처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저게 제 생각엔 전우회를 가장 해치는 그럼.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전우회를 피해자가 해칩니까? 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해치는 거니까. 예. 그 사람 하나 보호하지 않는 모든 네, 사람이. 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현재가 괴롭기도 하겠지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쵸.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다 거예요. 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자기가 때문에. 죽는 거 말고는 이 억울함을 밝히고 이걸 밝힐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을 촬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근데 너무너무 어떻게 할 그런 말이 걸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맞아요. 아이고 정말 너무 마음이 미어집니다. 네. 이런 폭력을 아주 근절을 해야 됩니다. 발본색원에서 근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냥 옷 그렇지 벗기는 않고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그렇죠.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어야 또 다른 이렇게 2013년, 2017년, 이에 또 2022년 저기 정말 올바른 의식을 갖고 네. 그 뭐 여군이든 남군이든 함께 전우회로 함께 복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낭패감과 또 좌절감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준다는 게 가장 나쁜 것 같아요. 그렇기 희망이 때문에 없다는 또 지금 가해자는 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할 때까지는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2달을 검찰에 넘어갔는데도 뭉개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고 이 부분도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럼요. 왜 군 검찰에서 이게 수사가 지연됐는지 왜 신고됐는데 신고된 순간부터 이 시스템이 작동되지 엉뚱한 않았는지 방향으로 이게 그렇죠. 계속 동작됐는지 이 부분들을 혹시 규명해내야 동기나 합니다. 뭐 후배나 뭐가 있진 않은지 그 관계도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을 했다면서요. 그것도 그렇고요. 왜 핸드폰을 안 가져갑니까? 그러니까요. 회유 블랙박스 압박이 영상. 있었다는 또 네. 신고가 있었는데도 그 목격자는 못 봤다 그랬다면서요. 운전하다 그 운전하는 네,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도 안 얘기했다는 되는 거예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같은 차 안에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면. 근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굉장히 분명하게 증거가 후임 있고. 부사관 그러니까 말을 할 수 부사관. 없었던 아까 이 사람도 얘기한 이 사람도 것처럼 말했다가는 왕따 당하고 전출당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격자도 보호되지 않고 피해자도 지금 이 보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스템이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분을 죽음으로 몰았던 모든 이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엄벌을 가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제발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근데 나오면 나오는 얘기일수록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뭐 하나 제대로 작동된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어요. 덮으려고 회유 압박 있으면 더 큰 처벌이 있어야 그렇죠. 앞으로 회유할 엄두도 못 내고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럼, 거죠. 예. 그래서 그 해유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파일까지 다 존재를 한다면서요. 처벌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까운 목숨이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국방부 장관 교체까지 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온다고는 합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말 교체가 아끼고 돼야 있는데 이 사건 수습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국방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든 그렇다면 그 직을 유지한다면은 최대한 자기가 좀 손실을 덜 보는 책임을 덜 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갈 것이 분명하고 네. 그러면 또 이 사건의 진실은 진실대로 규명이 안 되죠. 공무사무총장의 사의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 사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더라고요. 보류하고 공무참모총장도 지휘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예.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해야 되죠. 예.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럼. 잘못이 없었는지 그렇죠.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했는지 분명한 조사가
계속돼야 된다고. 네. 어쨌든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건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는 최근에 정치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